도대체 회사가 20년 동안 적자인데 그걸 버티는 CEO도 대단한 거죠. 보시는 문과 출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이런 큰 테크 리더가 되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요, 이 실리콘밸리 CEO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말도 그렇게 안 하고 생각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AI를 갖고 전쟁, 국가 권력 이런 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CEO 알렉스 카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철학하고 사회 이론을 공부한 굉장히 비주류 지식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큰 국방 AI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소개를 들으면 이게 좀 되게 차갑고 계산적인 그런 엘리트가 떠오르는데 카프는 진짜 반대입니다. 난독증도 있고요. 숲을 되게 좋아하고 태극본도 좋아하고 인터뷰하다 갑자기 막 몸을 비트는 밈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성공한 리더가 됐을까?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팔란티어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자동차로 비유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우선 HBM, 메모리 이런 거는 차로 치면 철강, 부품 이런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엔비디아의 GPU는 엔진, 그리고 오픈 AI는 그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만드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까지는 다 그냥 일반적이죠. 근데 팔란티어는 차로 치면 운전석과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이제 내비게이션이 추천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라고 막 추천해 주잖아요. 팔란티어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계속 알려줘요.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냐? 내비게이션 말대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아니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내비게이션 안 믿는 분. 이거 틀려.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갈 거야. 이런 분. 그래서 결국 팔란티어는 사람은 결정자, AI는 추천하는 도구. 딱 이 철학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생태계에 보면 가장 사람의 의사결정에 끝까지 근접하는 AI죠. 이 팔란티어를 차린 알렉스 카프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이 특별함이 만만치 않은데 유대인 아버지랑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또 소아과 의사고요. 어머니는 예술가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이제 사고가 다양하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난독증이 있었어요. 책을 잘 못 읽는 난독증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알렉스 카프한테는 도움이 된 거예요. 알렉스 카프는 이 난독증 덕분에 자기가 전형적인 엘리트 모범생이 되지 않고요. 우린 보통 책을 읽으면 책에 빠지잖아요. 근데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보면 책에 있는데 내용에 빠지지 않고 책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렉스 카프가 얘기한 자신의 그런 그 텍스트 해석 능력이었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CEO 그러면 MBA를 밟는데 이 사람은 MBA를 안 나오고 독일의 괴테 대학교를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갑자기 철학이요? 지금 이걸 보시는 문과 출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이런 큰 테크 리더가 되실 수 있다. 이 법학을 하면 질서, 제도 이런 게 되게 머릿속에 많고요. 철학을 하니까 더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요. 시장, 마켓, 수익 이런 거보다 막 문명, 제도, 질서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알렉스 카프의 말을 이해하려면 코딩 공부하지 말고 철학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말이 있죠.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 기업을 창업하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좀 야망가였던 건가요? 이 사람의 꿈은 돈을 한 100만 불 정도 벌어서 베를린으로 이사해 갖고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있고 싶다. 제 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
전쟁, 질서 막 이런데 이게 인류 생존의 문제구나 이런데 꽂히면서 테크노 내셔널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주의자 그러면은 이 국가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리고 늘 아군과 적이 있는 이런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테크노 내셔널리스트가 되면서 전쟁에서 쓰는 운영 체제를 파는 CEO가 됐죠. 모든 그 CEO, 테크 CEO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자기 목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럼 회사를 차려야겠다. 회사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팔란티어를 키우죠. 더 대단한 건 이제 이 팔란티어가 20년 동안 네.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회사가 20년 동안 적자인데 그거를 버티는 CEO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같이 회사 차린 그런 피터 틸은 누구냐? 피터 틸은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 가서 공부한 철학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랑 좀 나중에라도 죽이 맞았을 수 있고요. 스탠포드에서 이 피터 틸은 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랑 순서만 바뀐 거예요. 알렉스 카프는 로스쿨을 나오고 철학을 했고요. 피터 틸은 철학을 하고 로스쿨을 나왔죠. 학문의 기반이 서로 같네요. 그렇죠. 네. 피터 틸은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페이팔을 공동 창업을 하죠. 잠깐 피터 틸의 그 페이팔 얘기를 좀 해보면 페이팔 마피아라고 있어요. 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사람들인데 누가 있냐?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있고요. 링크드인을 만든 리드 호프만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만든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페이팔 만나면서 이게 서로 이제 싹수를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될 친구들이다. 그러고서 이제 페이팔을 매각하고도 서로 각자 일을 하면서 되게 끈끈하게 도와주고 합류하고 뭐 교류하고 그래서 이 페이팔 출신 파운더들이 만든 회사의 가치가 수조 달러고요.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네트워크라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죠.